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는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접근 방법,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에서 특별히 개념과 접근 방법,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는 그 나름대로 사회복지와 연결된 그런 두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뭐냐라고 하면 지역사회 플러스 사회복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살기 좋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전문적 개입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볼 때 사회복지 실천과 기술,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천의 영역과 그리고 기술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책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있고 그 외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가 바로 이러한 세 영역 중에 가장 큰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개념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속성을 볼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성과 가능성을 포함하는 일정 지역사회 내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체가 되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조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개인이나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 체계와 그리고 연속선 상에서 나름대로 지역성이 강조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웰페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욕구와 사회 문제와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며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노력 그리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모든 뭘까요?
사회적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의 등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역사회복지라는 그러한 영역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로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화되기도 하고 지역화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시대적인 오늘의 트렌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배경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의 대상과 내용이 어떠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이고요. 지역사회 복지 추진 주체와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과 청소년, 아동, 또 부녀자 등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자인 동시에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자이면서 추진자다. 새로운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질적인 복지 서비스, 복지 환경 개선 활동, 다음에 지역 조직화 활동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복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교육과 상담 활동 등과 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 서비스와 의료활동, 간호, 재활교육 등의 전문적 케어 서비스, 급식, 목욕, 세탁 등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을 돕는 재가보호 서비스, 노인의 사회 참여, 생활대책 등 전체 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 증진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통하여 요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활동 개선의 활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지환경 서비스라는 영역 속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죠. 복지 대상자의 생활과 활동을 저해하는 물적 조건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의 대상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제도적 조건의 개선과 세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참여 촉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조직화 활동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스터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 조직화 활동은 주민들이 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의식과 태도를 변형시키고 서비스의 조직화 그리고 서비스 공급 체계의 정비 및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의 존재 방식이 되는 지역의 조직화 그리고 통합화를 이루며 복지 공동체를 추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사회 형성의 과정인데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지역 조직화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형성은 지역사회 조직의 방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또 지역사회 복지는 조직망에 의한 원조가 특징이기 때문에 지역 자원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조직화와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함께 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의 접근 방법을 보면 지역성의 원칙과 종합화의 원칙, 그리고 계획화의 원칙, 그리고 참가와 협동의 장르로 나눠서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첫 번째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모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통합적이고 상호관계적인 관계와 새로운 문화적 전통의 확립이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위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중에서 정상화를 보면요. 일부는 50년부터 60년대까지 유럽에서 정신지체인의 생활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타난 이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적 약자가 정상인과 다르다고 해서 특수한 시설이나 병원과 같이 사회와 분리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식하고 가능한 한 일반인이 살아가는 보통의 삶과 유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정상화다라는 것이죠. 정상화의 이념으로부터 탈시설화의 개념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통합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통합화라는 것은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반적 불평등을 감소시켜 삶의 질에 대한 제고를 한 것이 통합화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통합화는 정상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엔 사회적 약자도 지역사회와 가정생활에서 발달되고 욕구 충족과 또 사회적 교류 등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체계에 또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통합화에 대한 이론이고요. 조금 더 주민 참여는 어떤 것일까요? 주민 참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욕구 파악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주민 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 협력을 얻어내는 바로 하나의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 참여가 없는 지역사회 복지는 제대로 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트워킹입니다.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바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체제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킹이라는 원리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자, 주민, 보건, 의료, 복지, 행정, 더 나아가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정보 등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네트워킹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의 가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사회적 관계와 보호 형태로의 가치가 있고요. 그 안에 애정적 유착과 친밀성,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교양에 대한 하나의 기대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원조, 그리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보호 제공 동기로서의 가치를 보면 이타주의, 자선, 전통, 의무, 상호성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본 가치에서 첫 번째가 바로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자기결정권과 역량의 강화, 비판적 의식의 발전, 상호 학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AS 번호 010이죠. 이 번호로 연락을 해 주셔서 함께 보다 나은 자료를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